자, 안녕하세요. 자, 부동산 공법 강의하는 고상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벌써 우리가 1월 달이 지나고 이제 2월 달, 이제 3월 달인데 이제 2월 달 기말고사예요. 우리 중간고사 때 뵀었다가 뒷부분 남은 거 이번에 기말고사 때 마무리하는 거니까 건축법 파트랑 주택법 파트랑 개발법, 정비법 파트 관련된 모의고사니까 그냥 내가 봤던 거를 확인한다는 차원에서 보는 걸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바로 들어갈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문제 중에서 우리 건축법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나오는 게 건축물의 종류 구분하는 거예요. 그럼 1종 근생하고 2종 근생 구분할 때 1종 근생의 종류는 요만큼이야. 요만큼. 2종 근생은 이렇게 많아. 그럼 뭐를 외우라고 그랬죠, 그때? 그렇죠? 1종 근생 좀 봐두고 모르겠으면 다 2종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너무 많아서 보통 우리가 억지로라도 외우려면 1에서 시작해서 2로 끝난다. 그래서 1에서 시작 사는 거는 대부분 1종, 2로 끝났다. 죽는 거는 다 2종. 죽는 거. 사는 거. 예를 들어서 조산원은 몇 종이겠네? 1종. 그럼 만약에 장의사는 죽는 거니까 2종. 이렇게라도 기억하셨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1이 영어로 뭐죠? 원. 원으로 끝나는 거는 다 원종이라고 해서 1종이에요. 그래서 한의원, 침술원, 접고원, 미용원, 뭐 이런 거, 뭐 세탁원, 이거 전부 다 원으로 끝나면 1종인데, 병원으로 끝나면 의료시설인데, 동물병원 조심해야 돼. 동물병원은 1와 2종이라고 그랬죠? 기억나세요? 네. 그 정도만 아셔도 돼. 그래서 1종 기억하고 그다음에 2종은 나중에 저랑 같이 그때 암기했었죠.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2종 근생에 해당하는 걸 찾으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 보세요. 자, 미용원, 원이면 몇 종? 1종. 의원, 원으로 끝나면 몇 종? 1종. 마을회관 점당 110원 해가지고 1종. 변전소 그러죠? 변전소 마을회관 옆에 있는 건 1종인데 독서실은 안 본 거니까 몇 종이라고 그랬죠? 2종. 그래서 답은 2번에. 독서실은 2종 이렇게 된 거지. 그럼 거기 두 번째 문제가 다음 중 건축법령상 용도 변경 신고를 하여야 되는 경우, 여기서 용도 변경이란 말이 나오면 9개의 시설군이 있었고요. 시설군이 있었고 그 시설군에 1번부터 2번, 3번, 4, 5, 6, 7, 8, 9. 시설군 순서가 여기가 행위제한이 강한 군부터 약한 군 순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약한 게 강한 거로 가면은 뭘 받아라? 용도 변경 허가. 센 게 약한 거로 가면 간단하게 뭐만 하면 돼요? 신고. 같은 군 안에서는 기재 변경 신청을 하는데 근생끼리는 안 해도 된다까지만 아시면 되는데 요 순서 정도는 알아야 되니까 우리 옛날 얘기 하나 들어두라고 그랬죠. 판운숙이란 여자애가 기아자동차 영업사원인데 남자 동생 이름이 뭐였죠? 영교인데 직업이 자산 전문가야. 자산 전문가인데 누나가 새 차 나왔다고 해서 잠깐 타라고 해서 시운전하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누나 차 타고 가다가 금방 죽었다 해서 근데 매형 있죠, 매형? 매형이 이제 문종관이야. 문종관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문종관이라고 있어. 문종관이 맨날 동생하고 같이 처남하고 술 먹고 막 이랬었는데 갑자기 죽었잖아요. 슬퍼가지고 술을 너무 많이 먹었어요.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위가 아픈 거야. 위가 아파서 이게 잘하는 친구가 의사인데 그래서 의대 교수, 노교수 찾아가는 거야. 의대 교수, 노교수 찾아가서 야 오랜만이다 해가지고 우리 순서는 기억하랬죠? 일단 순서 정도는 기억하되 자산 전문가 누가? 영교가 금방 뭐였다? 죽었다. 자산 전문 영교 근주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한번 볼까? 자, 자산 전문가 영교가 금방 죽었다. 근주에서 자동차 관련 시설군, 산업등시설군, 전기통신시설군, 문화집회시설군, 영업시설군, 교육복지시설군, 근린생활시설군, 주거업무시설군, 그 밖의 시설군이 순서다. 그래서 자산 전문 영교 근주구 해서 우리 순서가 자산 전문 영교 근주. 그 시험에서 제일 잘 나오는 게 요 4, 5, 6이 제일 잘 나와서 영업사원 아까 여자의 이름 뭐였죠? 판은숙.
남편 이름이니까 위로 써야죠. 문종관이죠. 문종관. 뭐가 아파서? 위가 아파서. 누구 찾아가요? 의대 교수, 노 교수. 야, 오랜만이다. 요거까지는 시험이 잘 나오니까. 근생은 1종, 2종밖에 없어요. 주거 업무는 단독주택, 공동주택이고 업무시설인데 특이한 게 교정군사라서 제일 약한 게 동식물 관련 시설. 그리고 전기통신은 방발, 방송통신하고 발전시설. 그리고 요 7개는 모르겠다 그러면은 다 여기 있다라고 가면 되지 7개 외우지 마세요. 자동차 관련 시설구는 자동차 관련 시설이다. 그럼 이제 문제가 용도 변경에 신고를 하는 거니까 밑으로 가는 거 찾으라는 얘기죠. 밑으로 가는 거. 그럼 1. 창고를 자동차 관련. 창고 모르겠다. 여기 있겠죠. 자동차 관련 위로 가는 거니까 허가죠. 2번. 운동시설을 운수시설. 운동시설을 운수 더럽다고 그러죠. 더러운 거. 위로 가는 거니까 허가. 그 다음에 숙박시설을 공동주택. 판운숙. 여기지. 숙박시설을 뭘로? 공동주택. 공동주택은 여기 있죠? 밑으로 가는 거니까 뭐겠네? 신고. 신고 찾으라고 했으니까 3번이 답이다. 3번. 숙박시설을 공동주택 하는 거, 이건 신고. 신고하는 거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3번이 답이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 문제는요, 불러볼게요. 자산 전문가, 자산 전문, 영교, 근주구. 그래서 숙박시설이 영업시설군의 판운숙 숙박시설인데 공동주택이니까 주거 및 업무시설의 공동주택으로 가는 거라서 밑으로 가는 거니까 뭐예요? 신고다. 요걸 찾으라고 한 거니까 요 순서를 못 외운 사람은 손을 못 대는 거고 외운 사람은 너무 쉬운 문제가 되는 거라서 이거는 그냥 수업 시간에 우리 여러 번 했잖아요. 네, 이거 외울 때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문제. 자, 이번에 3번 문제는 용적률 산정할 때 우리가 용적률 산정할 때 연면적이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거 찾는 거야. 해당하지 않는 거. 우리가 용적률 산정할 때 정부가 야, 니네 대지에서 쌓는 거 나 규제할 거야. 그럼 대지에서 쌓는 걸 규제한다는 얘기는 밑으로 쌓는 건 규제를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용적률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에 대한 비율인데 곱하기 100 하면 비율 나오겠죠. 이 연면적에서 요 밑에 있는 부분은 포함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지하층은 포함한다, 제한다. 지하 시상에 주차장 많이 하라고 주차장 포함하지 않겠다. 그리고 우리가 준초고층이나 초고층 가면 피난 안전구역이라고 그래서 여기는 건물 자체를 피난용으로 쓰는 거라 이거 많이 하라고 용적률 규제할 때 포함하지 않겠다. 피난 안전구역. 그리고 경사지붕을 만들 때 대피 공간 하나 만들어야 돼요. 이거 대피 공간이죠. 그래서 경사지붕 아래 대피 공간에서 대피주지라고 그래요. 얘는 용적률 계산할 때 제외되는 거니까 대피주지 제외 요걸 찾는 건데 요 네 가지 대피주지.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렇게 생겼어요. 경사지붕 아래 보면 여기 공간이 있어요. 이거 많이 하라고. 여기다가 피난안전구역 많이 하라고. 주차장 많이 하라고. 지하 많이 하라고. 얘네들은 용적률 산정 시에 제외하겠다. 그럼 문제가 자, 제외되는 경우가 아닌 거. 자, 경사지붕 아래 대피 공간 있었죠. 지상에 뭐예요? 주차장, 지하층 면적 포함하지 않죠. 초고층, 중초고층 중에 뭐 피난안전구역에서 대피, 주, 지 빼면 5번이 답이겠네. 자, 주택의 발코니, 노대 그 밖에 이상한 것에 바다 면적.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발코니라고 그래서 이렇게 노대가 이렇게 튀어나오잖아요. 여기는 1.5m까지는 바다 면적이 안 넣지만, 1.5m를 넘는 부분은 바다 면적에 산입을 해요. 이거는 바다 면적에 산입하냐 안 하냐지, 용적률 계산과는 상관이 없어서, 용적률 산정할 때랑 상관없는 건 5번이다. 이 뜻인 거예요. 그래서 답은 5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4번은 건축법령상 창문 등의 구조물을 열고 닫을 때 개폐 시에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안 되는 높이는 다음 중 어딘가. 아주 기초적인 거라서 제가 그림 기억하시라고 했던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통 우리가 여기 차가 지나가요. 차가. 도로야. 그럼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건물 못 짓죠. 단 지표 아래서는 나와도 상관없잖아요. 근데 요게 건축선이지만 이게 창문을 열었을 때 이렇게 창문을 열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건
도로면에서 여기 4.5m까지 화물차 최고 높이거든요. 4.5가 도로교통법상 화물을 올릴 수 있는 최고 높이예요. 그래서 여기 사이에서 이 열고 닫을 때 이거 나오면 안 되죠. 위험하니까. 얘 나왔다가 중간에 차 오면 끓여야 되잖아요. 이거. 그래서 기준을 잡을 때 도로면에서 몇 미터까지? 4.5m. 그래서 도로면에서 4.5m 이하의 출입문이나 창문을 열고 닫을 때 이 수직면을 넘는 구조로 해서는 안 돼요. 어느 면에서 도로에서 이제 4.5m니까 자 1층 바닥면 아니고 도로면인데 몇 미터? 4.5m. 그러면 도로면에서 4.5m 이하 부분은 열고 닫을 때 수직면 넘는 구조로 하면 안 된다 해서 답이 5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이번에 주택법 문제인데 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이다. 올바르지 않은 거. 제일 많이 나오는 스타일 용어정의 주택법은 100% 나옵니다. 용어정의 이거. 올바르지 않은 것은 했어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의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에 대하여 구분 소유가 가능한 주택이다. 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한번 봐볼게요. 자, 여기 한 세대인데 구분을 줬어. 이렇게. 구분을 줘서 한 세대지만 두 세대가 쓰는 건데 독립된 구조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출입구가 따로 있고 여기 방도 있고 여기 주방도 있고 욕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 구분을 줘서 출입구 만든 거죠. 그럼 한 세대니까 두 세대잖아. 두 세대지만 한 세대로 보고요. 요거 구분 소유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구분 소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요게 우리가 지금 현재 문을 들어갈 때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여기 구분 세대 있고 일로 가도 구분 세대 되는데 나중에 두 개의 경계벽을 트기 위해서 경량구조 경계벽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아파트 분양할 때에는 이렇게 한 채로 분양했지만 여기는 임대를 주는 형태. 그래서 구분 소유할 수는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중요한 건 구분 소유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3개로 쪼개든 4개로 쪼개든 구분 소유할 수 없다 해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이거예요. 내부 공간은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을 합니다. 단 구분된 일부에 대해서는 구분 소유할 수 없는 주택이다라는 걸 자꾸 있는이라고 꼬셔요. 그래서 이 지문에서 구분된 일부 공간에 대해서는 구분 소유가 가능이란 말 나오는 순간 택도 소리 하네. 구분 소유 불가능합니다. 구분 소유할 수 없다. 그래서 틀린 것은 답이 1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음 2번은 건강 친화형 주택하고요. 에너지 절약형 주택이 있어. 건강 친화형은 예를 들어서 중국발 미세먼지, 실내 공기라는 단어가 나와야 돼요. 실내 공기. 그래서 여기 실내 환경 조성을 해서 실내 공기 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게 기준에 맞춰 건설이 되면 이걸 건강 친화형 주택이라 한다. 용어 정의할 때 맞고 임대주택은 두 개로 나눠져요. 공공에서 건설한 공공임대, 민간에서 건설한 민간임대. 그래서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건데 여기 공공임대와 무슨 임대로 나눈다? 민간임대로 나눈다가 정의야.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2번, 3번 맞고 그다음에 공구 그러면 공구라는 거는 원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공구가 어딨냐? 여기 있다. 공구가 뭐냐면 그 전체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600세대 이상인데 한꺼번에 못하면 각 세대별로 공구가 300세대 이상으로 하는 거야. 300세대 이상으로 하는 거야. 하되 얘 먼저 착공 신고하고 얘 착공 신고하고 얘 착공 신고하고 얘 먼저 사용검사 받고 얘 사용검사 받고 얘 사용검사 받아서 착공 신고와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하는 구간 공구라고 그래요. 별도로 수행하는 구간 공구. 보세요.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대통령 영유자는 기준에 따라 둘 이상으로 구분된 구역인데 중요한 단어 착공신고랑 뭐를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하는 거죠. 여기 착공신고 사용검사 별도로 다 받았잖아. 사업계획 승인은 한 번에 같이 받는 건데 이걸 시험장 가면 사업계획 승인과 착공신고를 별도로 하는 거 이렇게 하면 틀린 거예요. 이해되신 거죠? 네. 그래서 착공신고와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하는 구간 맞고
그다음에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란 이게 뭐냐면 아파트를 지을 때 지었어요. 이렇게 짓게 되면 우리 이 아파트를 사게 되면 요거 대지 지분도 같이 사는 거잖아요. 이걸 안 사고 요거만 분양을 받았어. 분양을 받고 요 땅은 건설한 사람이 그대로 소유권을 갖고 있는 거야. 건설한 자가. 대신 요 땅을 빌려주고 임대를 하고 임대료를 지급하고 주택만 분양받은 주택이에요. 그럼 토지를 뭐 할 것을 조건으로 임대부 조건으로 분양받은 주택을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토지의 소유권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토지 임대부 주택을 건설한 시행자가 그대로 갖고 건물하고 요거 딸려있는 복리시설의 소유권은 분양받은 자가, 즉 분양받은 자가 소유권을 갖는 주택, 분양받은 자가 가지는 주택을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라 합니다. 용어 정의 그대로 써놓은 거네요. 맞네요. 정답은 1번 되시겠습니다. 자, 용어 문제 하나 더 볼게요. 그중에 6번 문제인데 주택 법령에 관한 여러 가지 설명인데 올바르지 않은 것은 해서 방금 전에 했던 거 키워드만 정리하면서 갈게요.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그러면 토지 소유권은 누가 가져가요? 그럼 토지 임대부 건설 사업하는 시행자가 가지고 건물하고 복리시설은 분양받은 자가 가지는 주택 요거만 기억하시면 돼. 맞고 세대 구분형이란 말 나오면은 일단 여기서 보자마자 공동주택의 내부 공간은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을 했지만 생활은 가능해. 근데 구분 소유할 수 뭐요? 없는 맞네요. 없는 맞네. 그 다음에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 요거 볼까? 자 여기서 키워드를 좀 기억할 때 우리가 에너지 절약형 그러면은 저탄소 에너지 쓰는 거예요. 그래서 CO2 발생을 줄인다. 그래서 CO2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나오면 에너지 절약형이고요. 건강 친화형 나오면 항상 키워드가 실내 공기 오염 물질 최소시키는 거. 장수명이면 오래 견뎌야 되니까 수리가 용이해야 되고 가변성 있어야 돼요. 가변성 있고 수리가 용이한 성질이 있을 때 그런 거 오래 가면 장수명 주택이라 하는데 여기 자, 에너지 절약형이라고 그랬으면 CO2 나와야 되죠. 오랫동안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내구성을 갖춘 후에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 수리 용이성 이거 나오면 우리 아까 뭐라고 했죠? 장수명 주택이라고 그랬지. 장수명 주택에 대한 설명이지 에너지 절약형이 아니라서 답은 3번입니다. 4번. 아파트 다세대의 구분은 뭘로 하냐? 우리 이거 하나 기억할게요. 자, 보통 우리가 아파트는 주거로 쓰이는 게 5계층 이상, 연립주택은 4계층 이하인데 바닥면 잡계가 660 초과. 다세대는 4계층 이하 똑같은데 바닥면 잡계 660 이하예요. 그러면 연립하고 다세대를 구분할 때는 층수로 구분이 안 되니까 바닥 면적 합계로 구분을 해야 되는 거고 아파트 연립은 층수로 구분해야 되죠. 아파트 연립은 뭘로 구분해야 돼? 층수로 구분해야 돼. 그러면 아파트와 다세대. 자, 얘는 5계층 이상, 얘는 4계층 이하니까 얘 뭘로 해야죠? 층수. 연립하고 다세대는 둘 다 4계층 이하라서 바닥 면적이 660 초과 660 이하 이거니까 연립과 다세대 구분은 뭘로 한다? 바닥 면적 합계로 한다. 그러니까 맞는 지문이죠. 됐고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인한 도시 과밀화되는 거, 이주 수요 집중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을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정답은 3번 에너지 절약형이 아니라 장수명 주택이었다. 됐고 그 다음에 준주택의 범위에 해당하는 거죠. 우리가 준주택이라고 그러면 주택은 아닌데 주택에 준해서 관리하겠다. 주거가 가능한 거. 주거 가능한 거에서 우리 지오 단어가 아니라 기오 단어라고 그랬죠. 기오 단어. 기가 뭐예요? 기숙사. 오피스텔. 다중 이용시설. 다중생활시설. 다중생활시설. 노인 복지주택.
그럼 보세요. 기숙사는 주거는 가능하죠. 오피스텔도 주거 가능하죠. 다중생활시설 고시원도 주거 가능하고 노인복주택도 가능한데 여기에는 안 들어가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안 들어가는 거 뭐예요? 그러면 여관, 여인숙, 호텔, 모텔 이게 항상 답으로 들어가요. 여기 아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 그럼 여기서 준주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거니까 닭이 노하니까 답이 4번이네. 여관. 여관은 주거가 아니라 잠깐 자고 나오는 숙박이 해결되는 거지 주거가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관은 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은 4번 기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8번 가겠습니다. 8번은 공공사업으로 인해 조성된 토지를 일반적으로 공공사업으로 조성해서 공동주택 지을 땅이죠. 무슨 주택 지을 땅? 공동주택 지을 땅을 공공택지라 하는데 해당하지 않는 사업은 어느 겁니까? 라고 할 때 이거 볼까? 자, 이게 공공사업으로 조성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 뭐 지을 땅이죠? 공동주택 지을 땅을 말하는 거야. 그럼 여기를 공익사업으로 조성을 했어요. 근데 여기다가 상가를 짓겠다. 그럼 지금 뭘 지려고 하는데 지금? 공동주택 지려는 거죠. 그러면 상가 부지는 아니죠. 단독주택 아니고 공원 아니고 학교 아니고 주차장 아니고 상가 아니고 아니고 여기 있다. 공동주택 짓는 거죠. 요거를 공공택지라고 한다는 거야. 공동주택 지을 땅입니다. 그럼 요것도 공공택지겠네. 그럼 나머지는 아니죠. 요 둘만 공공택지라 하는데 이 공공사업의 종류 중에 도시개발사업하고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은 방식이 수용방식하고 환지방식인데 수용방식으로 조성이 되고 나면 대규모 아파트 짓는데 환지방식 조성되고 나면 작게 땅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다가 우리 단독주택 짓는 데잖아요. 그럼 뭐 지을 땅이죠? 공동주택 지을 땅이니까 얘는 공공택지인데 얘는 공공택지가 아니잖아. 그럼 무슨 방식은 아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 환지 방식으로 조성된 건 아니다를 시험 문제에서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볼까? 아닌 것 찾아라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인데 수용 방식과 그리고 환지 방식으로 조성된 경우 할 때 뭐는 제외라고 해야죠. 환지 방식은 제외 이렇게 썼어야 되는데 수용 사용 방식으로 조성되면 공공택지 맞아요. 공동주택 지을 땅이니까. 근데 환지 방식은 단독주택 부지라 얘는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네, 5번 보세요.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법률인데 수용 사용으로 하는 방식과 그 수용 방식이죠. 혼용 방식 중에서도 수용 방식으로 하는 거 요거만 뭐야? 공공택지야. 환지 방식 뺐잖아. 그래서 환지 방식이 들어가면 틀렸다를 아냐를 물어보는 유형 문제가 4번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빨리 8개 풀었고 그 다음에 이제 9번 가겠습니다. 자, 이 복리시설하고 부대시설 구분할 때 우리가 이게 단지예요. 단지 이렇게 주택 단지가 있으면 그 단지 안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영위하는 거 사람이 들어있으면 복리, 복되고 이렇게 쓰겠다. 근데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사람 못 들어가는 건 부대시설이에요. 그래서 부대란 말 나오면 우리 기억하랬죠? 충성 나오면 부대시설. 공중부대 충성이라고 그래요. 공중부대. 공중화장실, 공중전화박스 충성하시는 분 두 분이죠. 경비 아저씨랑 관리사무소. 요 둘은 사람이 들어가지만 요거 뭘로 빼놨어요? 부대시설로 빼놨어요. 그래서 사람이 있으면 복리, 없으면 부대. 근데 부대에서 조심할 거, 부대하면 떠오르는 거 충성하시는 두 분, 경비실하고 관리사무소. 그리고 공중부대, 공중화장실, 공중전화박스는 사람 들어가지만 요거 부대시설로 해놨다. 여기서 복리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거 찾으랬잖아요. 그럼 뭐 찾으란 얘기죠? 부대 찾으란 얘기죠. 부대. 사람이 있는 거, 사람이 없는 거? 없는 거. 그러면 의료 사람이 있으니까 복리. 입주자들이 있으니까 복리. 애들이 있으니까 복리. 오교 개가예요,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복리. 관리사무소 사람은 있는데 충성이죠. 충성하면 충성, 부대. 부대시설 찾아라 했으니까 5번이 답이다.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관리사무소가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은 주택 건설 사업 시행 절차에 관한 일반적 설명이다. 가장 바르지 못한 것은. 자, 시행 절차에 관한 설명인데 바르지 못한 거. 자, 1번부터 볼까요? 전체 세대수가 아까 600세대 이상이면 분할해서 각각 300세대 이상 나와야 되죠. 그러면 600세대 이상이면은 공구별로 분할하여 건설할 수가 있다. 맞죠? 됐고,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야 사업 주체 너 경매 공매로 소유권 잃어버렸어? 그럼 승인을 취소할 수도 있다. 맞죠? 건축법은 반드시 취소 사유지만 주택법은 임의적 취소로 돼 있어요. 그래서 승인 취소할 수 있다. 3번. 사업계획 승인은 승인 신청을 받고 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60일 안에 통보. 60일 안에 통보. 사업계획 승인 통보는 통보 말 나오면 다 며칠로 돼 있어요? 60일로 돼 있어요. 60일. 그다음에 4번. 사업계획 승인 얻은 사업 주체는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승인받고 건축법은 2년 안에 착공하는 거고 주택법은 몇 년? 5년. 5년 안에 공사에 착수해야 된다. 다만 분할 시행할 때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최초 공사 진행하는 공구는 승인받고 최초 공구는 몇 년? 5년 이내 하고 최초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구는 착공 신고한 날부터 2년 안에 해야죠. 55인데 틀렸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거 뭐냐? 이게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나서 최초에 한다 그러면 이거 5년 안에 착공 신고하고 분할해서 한다 그러면 요 착공 신고한 날로부터 2년, 저 착공 신고한 날로부터 2년이에요. 그래서 5년인데 앞에 거를 1년이라고 해서 틀렸고 그리고 최초 공사 공구는 5년이고 그 다음 공구는 2년인데 1년이라서 틀렸습니다. 5번.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우리가 면적 10만 제곱미터 기준으로 원래는 시도지사 대장이고 10만 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시장군수한테 위임하죠. 도지사가. 요건데 단 국가 LH가 한때는 어느 분한테 가야죠? 국장. 그죠? 국가하고 LH는 누구한테? 국장한테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된다. 맞네요.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자, 원칙이 시도 대장인데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이다 그러면 시장군수한테 하고 국장한테 하는 경우 국가나 LH가 할 때는 국장한테 한다. 이거 써놓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아니고 답은 4번이 답이 되겠네. 자, 그러면 11번 가겠습니다. 11번은 주택 법령상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 찾아라. 우리 주택조합이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조합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지역조합이든 직장조합이든 리모델링이든 조합 설립하려면 시군구한테 가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 직장조합이 두 개로 나눠져요. 건설하기 위한 조합이 있고 공급만 받게 한 조합이 있는데 건설하려면 당연히 사업 주체니까 인가를 받지만 국민주택을 건설해놓은 걸 공급만 받는 애들은 건설 사업 주체가 아니라 신고로 가능해요. 그래서 직장주택조합이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뭐 하면 돼요? 신고. 누구한테? 시군구. 근데 요게 띠리리를 공급받기 위하여 공급받기 위한 조합은 무슨 조합밖에 없어요? 직장주택조합밖에 없어. 무슨 주택을 공급받던데 아까?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려면 누구한테? 동네에 있는 누구한테? 시군구에게 신고로 가능하다. 변경할 때도 같다. 그러면 국민주택 직장 시군구. 국민주택 직장 시군구니까 3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죠? 답은 3번. 그 다음에 12번 가볼까요? 조합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보세요. 조합은 이게 일단 두 개로 나눠지는데 일단 크게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과 리모델링으로 아까 나눠지는데 직장의 경우는 건설하기 위한 조합이 있고 공급받기 위한 조합이 있는데 건설하려면 인가를 받지만 공급받기 위한 경우에는 뭐로? 신고. 그래서 건인 직공신 그랬죠. 이거 잘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지역하고 직장조합은 공급을 현재 아파트를 받으려면 집이 없거나 그래서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있어도 85 이하 한 채 가진 사람은 가입이 가능한데 이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가입하는 경우는 집 있으면 안 돼요.
뭐에 하나인다? 무주택자에 하나고,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소유자들이 모여서 야, 우리가 조합 설립할 때 동의해라. 그래서 각 동 과반수 전체 동의 3분의 2. 한 동만 할 땐 동의 3분의 2 동의를 얻으면 조합 설립이 되고 그 다음에 허가를 받아서 진행하면 된다. 이게 이제 조합에 관한 설명인데 12번은 조합과 관련된 설명 중 올바른 거 찾으라고 그랬죠. 올바른 거. 1. 요거 잘 나오는 스타일인데 1번. 주택조합은 구성원을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을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없으면 왜 가입합니까? 그럼 왜 가입해? 우선 공급 받으려고 가입한 거잖아. 틀렸고. 2번.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할 때 시공을 등록사업자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럼 시공자로서의 책임뿐만 아니라 자신의 기책 사유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지연됨으로 인하여 조합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있다. 이건 손해배상 책임도 있어요. 손해배상 책임과 시공자 책임을 동시 갖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질문이 나왔던 질문이고요. 3번.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한 조합 무슨 조합밖에? 직장주택조합. 그럼 건인 직공신 관할 시공구한테 뭘 받아요? 신고지. 승인이 아니라. 다 틀렸네. 맞은 게 없네요. 4번. 자, 지역주택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주택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잠깐만요. 지역조합 가입하려면은 무주택자이거나 또는 85제곱미터 이하 한 채 가진다도 가입할 수 있댔죠. 그럼 반드시 무주택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죠? 맞네요. 답은 4번. 5번.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 하려고 조합을 설립할 때, 자, 리모델링 조합 설립 뭐 받아야 돼요? 인가 받아야지. 신고로 가능한 애는 건인, 직공신, 개만 신고고 다 인가예요. 답은 4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번 갈게요. 13번. 13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는 사유다. 아닌 것은 아닌 거. 국장이 지정할 수 있는 사유는 원래는 시도 대장 예외 국장. 국장이 하는 사유 국, 중, 공들천. 국가가 할 때 중행정기관장이 요청할 때 공공기관 정출장이 30만 이상으로 국가 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제한할 때 둘 이상 시도 대도시 걸쳤는데 협의 성립되지 않을 때 저 같은 사람 뭐라고 그러죠? 천재지명 긴급할 때 요때가 국장인데 자 국가가 하니까 국장이 하는 거고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할 때 가능한 거고 둘 이상이 걸쳤는데 협의 성립되지 않았을 때 가능하죠? 저 같은 사람 천재. 근데 100만 이상 이런 건 없었잖아. 없었으니까 답은 5번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국중 공들천 하나 기억해달라고 했던 문제 갖고 된 겁니다. 그 다음에 14번 가겠습니다. 도시개발 조합의 설립과 조합원에 대한 설명인데 바른 거. 14번은 별표 넣으시겠어요? 이 지문들은 한 개도 빠짐없이 자주 봐두시기 바랍니다. 제발. 조합을 설립하려면 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개 7이니까 몇 명 이상이 7인 이상이 모작성에서 정관. 이 법은 다 누구한테? 지정권자한테 인가받아라. 맞는데 여기서 요 7인 때문에 틀렸네. 틀렸다. 2번. 의결권 가진 자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 권한을 대행하기 위해서 대의원에 둘 수 있다. 이거 중요한 거죠. 자, 도시개발법은 50인 이상이면 대의원에 둘 수 있다고. 정비법의 경우는 정비법은 이게 100인 이상이면 두어야 한다.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로 돼 있어서 얘는 대의원에 둘 수 있다니까 맞네. 맞는 거니까 답은 2번. 자, 조합은 인가받음으로써 성립한다. 인가받고 30일 안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뭐하면 등기하면 성립한 됐죠. 그래서 등기하면 성립한다. 등이라고 했잖아. 틀렸네. 인가가 아니라 등기해야 성립한다. 틀렸습니다. 4번. 자,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입니다. 이게 도시개발구역인데 A 땅 소유자가 동의했어. 근데 내 B가 이걸 산 거예요. B는 자동으로 동의한 거로 보는데 인가 신청 전에 철회하면 동의자 수에서 빼고 후에는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지위를 이전받은 자는 조합설립에 동의자에서 빼는 거예요. 당연히 동의한 자야. 당연히 동의한 자로 본다예요. 동의한 자로 보고 인가 신청 전에 철회하면 제외한다 이래야지. 5번 조합원은 보유토지 면적이 있으면 1000평 가진 애가 있고요. 얘는 100평 가진 애야. 얘는 결정권이 하나고 얘 10개냐? 이거 아니죠. 둘 다 의결권은 1개씩 있어. 면적에 관계없이. 보유토지 면적에 비례하여가 아니라 관계없이 평등 의결권을 갖는다고 그러죠. 평등 의결권을 갖는다 이래야죠. 미성년자도 토지 소유자니까 조합원은 될 수 있어요. 임원은 될 수 없어도 조합원은 될 수 있다니까 면적에 비례하여가 아니라 관계없이.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가볼까요?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토지 등의 수용 사용에 대한 설명이다. 바르지 못한 것은 했어요. 바르지 못한 거. 자, 1번. 수용 방식. 1. 토지 소유자가 수용 사용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민간의 경우는 면적 3분의 1을 뭐 해야죠? 소유. 면적 3분의 1을 소유하고 총수는 얼마? 2분의 1. 면상이 총 맞았니? 2분의 1 됐네 너 얼굴. 면적 3분의 1, 총수 2분의 1에서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데 조심할 거 소유란 단어 맞는 거죠? 1번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시식의 인가가 고시가 됐다. 자, 시식 인가 고시가 되면 공치법에 따라 사업 인정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잠깐만. 시식에게 인가 고시가 있으면 공치법에 따른 사업 인정이 있은 것으로 본다. 요거는 다른 법은 다 시식의 인가 고시인데 개발법은요. 개발구역 지정하고 난 다음에 땅값이 이렇게 올라가서 시식의 인가 고시 받았을 때 이때 수용 권한을 주면 땅값이 너무 비싸 수용이 안 돼서 이 토지를 수용할 거다 사용할 거다 토지의 세부 목록이라는 게 고시가 되자마자 이때 수용 권한을 줘야 돼요. 그럼 이때 사업 인정 받은 걸로 간주한다라고 했죠. 그럼 사업 인정 간주되는 시기가 시식의 인가 고시가 아니라 토지 세부 목록 고시하자마자 바로 수용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토지 세부 목록 고시한 때. 그래서 답은 2번이 틀렸네. 그리고 3번은 똑같이 재결 시청은 공치법에는 1년이라고 돼 있지만 불구하고 언제까지? 사업 시행 기간 종료할 때까지 하면 된다. 이건 맞고요. 답은 2번이네. 그다음에 4번. 수용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항상 수용에 관한 일반법은 공취법을 준용한다. 맞고. 자, 토지 소유자가 시행자입니다. 이 사람이 시행자래요. 그러면 얘는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어서 금융기관 보험사업자한테 뭐 받아야지만 채권 발행 가능하죠?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에 한해서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맞네. 주어가 토지 소유자라 민간 시행자는 지급보증 받아야 된다. 맞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도시개발 법령상 환지 처분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거. 자, 환지 처분은 소유권 가져가라는 처분이니까 틀린 거 찾는 거야. 1. 청산금은 환지 처분 공고 있은 날에 다음 날에 확정되면 잠깐만. 자, 확정되는 건 환지 처분 공고한 날에 다음 날 확정되는 건데 요 날부터 우리 소멸시효 나오죠. 소멸시효. 소멸시효 그럼 몇 년이 소멸시효 5년이에요. 5년. 소멸시효 몇 년이에요? 5년인데 이렇게 하면 돼. 소멸시효 몇 년이에요? 5년. 그럼 요 다음 날부터 5년간 권리 행사 안 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우리가 민법에 가면 민사채권, 상사채권은 뭐 10년 뭐 이런 거 따지지만 공법은 소멸시효 나오면 다 5년 찍으시면 돼. 소멸시효 몇 년이에요? 5년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돼. 2번. 환지 계획에서 환지 정하지 아니하던 종전 토지에 있던 권리는 땡 치면서 없어져야 되니까 환지 처분 공고가 뭐 하는 때? 종료하는 땡 소멸한다. 맞네. 3번. 이미 처분된 채비지는 미리 팔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에 채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 취득한 게 아니라 이미 처분된 채비지 같은 경우는 팔았죠. 이거는 소유권 취득하는 게 다음 날이 아니라 소유권 이전 등기 마친 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 취득한다. 이거지.
이미 처분된 채비지는 매매 계약을 한 거기 때문에 매매 계약은 뭘 해야 되죠? 소유권 이전하면 등기.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마친 때. 틀렸네. 답은 3번. 4번. 자, 보르지는 환지계에서 정환자가 가져가는 거죠. 환지 처분 공고 있은 날에 항상 무슨 날에? 다음 날에 환지계 정환자가 가져간다. 그리고 환지계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환지 처분 공고 있은 날에 다음 날부터 모든 권리가 넘어왔죠. 그럼 다음 날부터 종전 토지로 봐야죠. 다음 날부터 종전 토지로 본다. 많이 나왔던 지문이죠. 답은 3번만 틀렸네. 그 다음에 자 17번 가겠습니다. 17번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설명인데 가장 올바르지 못한 것은 해서 자 여기 1번 틀린 거. 자 주거환경 개선하면 달동네입니다. 달동네는 고소득, 저소득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 정비기반시설은 무슨 열악한데 극히 열악한데 노후불량 건축물이 너무 과도하게 밀집이 돼 있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든지 단독 다세대 밀집 지역에서 야 정비기반시설하고 공동이용시설 우리 확충해 줄게 주거환경은 니들이 보전정비 개량해라 라고 하는 사업을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그러죠. 맞네요. 그 다음에 재건축이란 말이 나오면 정비기반시설은 뭐가 나와야 돼? 양호 나와야 되고 열악 나오면 재개발이죠. 양호한데 노불량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밀집해서 주거환경 개선하겠다. 자, 재건축 사업에 토지 등 소유자 그러면 얘는 건물하고 공유지분을 같이 갖고 있어야 되죠. 그럼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 지상권자가 아니라 얘는 건축물 및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같이 갖고 있는 소유자, 부속 토지 소유자 이렇게 해야죠. 그래서 요 3번은 틀렸습니다. 4번 볼까요? 자, 재개발은 항상 기반시설이 약간 막 열악한 거죠. 자, 재개발이란 정비기반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이게 도시환경이 들어가면서 상업공업지역 들어가야죠. 상업공업지역에서 기능이 떨어져서 다시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 개선하겠다. 예, 가능한데 요거 맞죠? 그리고 주택공사 등 그러면 요거 한국토지주택공사랑 지방공사 줄인 거죠. 그래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무슨 공사? 지방공사를 묶어서 이걸 주공등이라고 그래요. 주공등 그러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를 줄인 말입니다. 맞죠?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18번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지정권자는 다음의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등의 지정 해지할 수 있는데 가로 안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요게 우리가 그 정비구역을 해제할 때 해제는 일정 기간 안 하면 해제됩니다. 요 사유도 배웠고 그 다음에 특정한 경우에 해제할 수 있는 사유 요거 가지고 낸 건데 자 여기서 시험에 좀 잘 나왔던 게 달동네죠. 달동네에서 이분이 30세 이상 과부예요. 30세 이상 과부인데 당연히 임신 불가능하겠죠. 과부인데 임신하면 옆집 아저씨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불가능한데 달동네 가서 절하는 거야. 이거를 어마어마하게 10년 동안 절하면 임신이 가능해져. 그러면 요거 과반수 이상 살이 쪽 빠지겠죠. 그러면 요때는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15야 달밤 둥근 달이 과반수 거리면 요게 시험에 잘 나와서 요게 무슨 말이냐면 구역을 지정할 수 있냐 없냐는 30세 이상 과부가 임신 불가능인데 요거 내용이 이거예요. 자, 봐요. 자,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예상이 될 때 과부, 목적 달성 불가능, 임신 불능, 30세 이상, 30% 이상 해제를 동의한 경우,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구역 달동네인데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을 안 했는데 과반수, 아까 과반수 거리면이 됐죠? 요렇게 되면 해제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문제를 낸 건데 그래서 1번 정비사업 시행으로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예상된다. 여기 토지 등 소유자한테 과도한 부담, 과부 예상되면
요거 구역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목적 달성 불능. 3번은 토지 등 소유자 얼마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아까 몇 살 이상? 30세 이상. 30% 이상이. 4번. 스스로 개량 방식하고 있는 주거환경 달동네인데 지정고시 되고 몇 년 이상 시부야 달밤 둥근 달이 과반수 거리면 해서 요거죠. 그러면 10년 이상 경과하고 추진 상황으로 목적 달성할 수 없다 인정이 될 때 요 과반수 이상이 해제해달라고 요 동의하면 해제할 수 있다 해서 첫 번째가 뭐예요? 토지 등 소유자 니은이 30% 100분의 30. 그 다음에 10년 과반수. 답은 4번 되겠네요. 정답은 4번.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 10년 과반수. 요게 올해 시험에 또 나올 것 같아서 꼭 보자고 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재건축 사업의 사업 시행과 관련된 설명이다. 옳은 거. 그래서 순서인데, 자, 재건축을 하든 안 하든 일단 제일 먼저 우리는 여기 도시예요. 그럼 제일 먼저 정비 기본계획이 나오고, 정비 기본계획 짠 다음에 구체적으로 정비계획을 작성해서 구역 지정을 해야 돼요. 정비 구역을 지정하면 시행자가 나오는 게 4인 분 관시. 4인분 먹었다고 괄시하지 마세요. 그래서 끝나고 나면 준공검사 이렇게 된 건데, 재건축이니까 안전진단을 하려면 안전진단이 먼저 되고 나서 통과되면 정비계획 짜서 구역 지정하는 거예요.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부터 통과시켜야겠네. 네? 안전진단 실시해야죠. 1번. 안전진단 실시하고 구역 계획 짜서 구역 지정되면 조합 설립해야 되죠. 시행자니까. 조합 설립. 조합 설립 인가 받자마자 시공자 선정해야 되죠. 시공자 선정. 그대로네. 4인분 관시 사업 시행계획 작성해서 인가 받고, 사업 시행계획 작성 인가 받고 4. 그 다음에 분양시청 받은 다음에 관리처분 계획 짜야 되죠. 관리처분 인가 5. 그 다음에 이제 철거 들어가야지. 시작. 철거. 이거 순서대로 쓴 거네요. 그러면 가나다라마바. 2번이 답이네. 저 순서대로 그대로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물어보고 싶은 건요. 사업 시행계획이 먼저고 관리처분 인가 후라는 거를 물어보고 싶은데 저렇게 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안전진단이 먼저 통과돼야 구역 지정되고 나서 조합 설립이 되고, 조합이 시공자 선정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 시행계획 작성하면 분양청 받아서 관리처분 인가 떨어지면 철거 들어간다. 요 순서를 냈던 겁니다. 답은 2번 되겠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20번입니다. 자, 20번은 재건축만 사업의 조합원과 임원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거 찾으라고 했네. 옳은 거. 자, 옳은 거. 자, 조합은 시장군수인데 여기 재건축이죠. 재건축. 시장군수로부터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아니죠. 인가가 아니라 등기함으로 성립한다. 등덩이라고 아까 개발법에도 나왔는데 틀렸네. 2번. 재건축 사업의 조합원은 정비구 안에 토지 등수자 모두를 대상으로 해요. 동의 한 자만이에요. 동의 한 자만. 동의 안 한 자는 얘는 수용이 안 되기 때문에 매도 청구예요. 모두가 대상이다 그러면 틀립니다. 그리고 조합장이 자기와의 조합 계약 소송할 때 누가 대신하는 거죠?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감사. 틀렸네. 그럼 4번. 주택법령상 투기과열지구입니다. 만약에 투기과열지면 재건축 사업을 위한 조합 설립 인가 후부터 건물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할 수가 없죠. 어디에서는 안 돼요?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건축의 경우 조합 설립 인가 후부터 지위 양도 금지예요. 틀렸습니다. 틀렸습니다. 답은 5번이겠네. 자, 재건축 사업인데 한 사람이 둘 이상 소유권, 아파트를 3채 갖고 있든 4채 갖고 있든 요거는 수에 관계없이 몇 주택, 토지 등소자 몇 명으로 봅니다. 1인으로 본다. 맞죠? 재건축 사업에서 한 사람이 10개 갖고 있어도 요 구분 소유권에 관계없이 토지 등소자 1인으로 산정해서 계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거 아파트 3개를 갖고 있어. A가. 여기서 토지 등 소유자 할 때 A는 3명으로 보면 안 돼. A 1명으로 본다 이 뜻이에요. 이 사람이 다 갖고 있어서 숫자 관계없이 1인으로 본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답은 5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정도는 머릿속에 넣어놔야 되는데 시험에서 좀 잘 나왔던 지문 하나만 정리하고 갈게요. 이게 재건축 관련돼서 나오는 것도 있고 잘 나왔던 지문이 일단은 자동조합원이 원칙이야. 재개발, 재건축도. 단 재건축의 경우는 뭐 한 자만 동의한 자 하나인데 이거 지문 잘 나온댔죠. 그리고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양도증여 판결로 조합원 권리가 이전되면 취득한 자가 조합원이지만 이게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은 언제부터 안 돼요? 조합 설립 인가 후부터는 지위 양도가 금지라고 그랬잖아. 재개발은 관리처분 인가부터고요. 그리고 조합장을 제외하고 임원, 이사, 감사 있죠. 걔네들은 대의원이 될 수가 없다. 대의원은 조합장만 대의원의 의장으로 가능하고 그리고 인가받고 30일 안에 등기함으로 뭐 한댔죠? 성립. 등덩. 이게 진짜 잘 나와요. 그리고 조합장은 조합 대표자고 총회나 대의원에 자동으로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의장 되는 사람이고 조합장하고 이사가 자기 계약을 하게 되면 못하니까 누가 대신한다? 감사가. 자, 임원이었던 사람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이거 즉시 퇴임인데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까지 없어지진 않댔죠. 그 효력을 잃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7번까지가 우리 그 정비사업조합에서 시험에서 좀 잘 나왔던 것들이니까 참고 좀 해두시고요. 이렇게 해서 1월달 중간고사, 2월달 기말고사 끝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달로 끝나고 다음 달에 우리 훌륭한 교수님 두 분이 또 강의해 주실 거고 그 다음 달 후에 3개월 뒤에 제가 다시 중간고사랑 기말고사 할 때 또 나올 겁니다. 이해되셨죠? 짧은 시간 안에 필요한 거 빨리 다 설명했으니까 이 정도만 알아도 충분히 문제 풀 수 있었을 겁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